최근에 올린 영상 이 두 개. 사실 저 스스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조회수 잘 나온다는 공식도 따라해보고 AI가 알려주는 인기 포맷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계속 뭔가 찜찜하더라고요. 찍을 땐 몰랐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방식 맞나? 싶더라고요. 왜 이런 기분이 들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 한 권에서 그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. 바로 경험 수집가의 시대라는 책인데요. 오늘은 이 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책에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. 첫 번째, 나만의 맥락을 만들어야 한다. 책 후반부에 인사이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. 하나, 사람들이 쉽게 안 묻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고, 둘, 그 질문에 도달하는 방식이 독창적이어야 하고, 셋,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 내용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뭘까?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머릿속에 이렇게 어렴풋이 있던 생각들이 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의 문장을 통해 딱 명료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. 그 순간 때문에 책을 읽는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 챕터가 딱 그랬어요. 읽자마자 제 얘기 같더라고요. 제가 요즘 개인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인사이트 노트 콘텐츠 시리즈가 앞서 만든 그 두 가지 영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해진 포맷, 잘 된다는 그 공식에 따라서 내용을 채우는 그 방식들이 그게 오롯이 좀 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. 유튜브 운영을 잘한다는 브랜드 담당자들의 유튜브 강의도 듣고 AI가 알려주는 성공 공식들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계속 이건 내게 아니다 라는 그 감각들이 남아있더라고요. 지금까지 일해왔던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AI 없이 스스로 부딪히고 경험해서 터득하고 만든 시간들이었거든요. 그만큼 그 고군분투했던 과정이 지금까지도 이제 저한테 훨씬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어쩔 수 없는 아날로그 인간인 것 같아요. 내가 스스로 창조해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고 AI가 기획한 것들이 뭔가 어딘가 모르게 내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AI를 통해서 반복되는 업무들은 좀 쉬워졌는데 뭔가 기획에 있어서는 그 키를 AI한테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앞으로 이 인사이트 노트만큼은 AI의 초반 기획이나 구성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러면서 다들 똑같이 맞추는 뭔가 조회수나 알고리즘 기준 말고 진짜 제 이야기랑 인사이트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다양한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. 이 코너만큼은. 그래서 단순히 얻은 인사이트들을 그냥 나열하고 메모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꼭 내 안에서 나의 필터링을 거쳐서 체화시키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나만의 맥락을 꼭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AI 시대,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. 책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. 말미에 나오는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휴먼 포지셔닝은 어디인가? AI를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려고 쓰느냐의 시대라는 거예요. 책에서는 그 답을 피지컬과 프로세스에서 찾는데 피지컬은 내 몸으로 직접 체득한 감각이고 프로세스는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에요. 알고리즘은 결과만 보여주지만 사람은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랑 학습의 시간에서 진짜 자기다운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죠. 그런 의미로 저는 요즘 숲 해설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 아마 제가 건강하다면 6, 70년은 앞으로 더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고 싶진 않은 거예요. AI가 발전하면서 물론 일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지만 그만큼 일을 또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. 아니 어느 정도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만족할 수 있는가? 도대체 우리는 만족하는가?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별로 좋은 저의 미래 상상은 아니었어요. 컴퓨터 밖을 나가서. 여기서 말하는 그 피지컬적으로 프로세스까지 담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숲해설가가 떠올랐어요. 숲해설가는 예전부터 그냥 뭔가 관심이 있었어요. 자연도 좋아하고 저는 바다보다 숲을 좋아하고 자연은 늘 항상 거기 그대로 있고 인간에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자연이 저에게 주는 기쁨과 뭔지 모를 위로들이 있었거든요. 제가 자연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제가 느끼는 이 긍정적인 감정들과 또 좋은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누리면서 좀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 이 프리랜서의 기간에 제가 마음대로 시간을 조율할 수 있으니까 숲해설가 공부를 선택하고 평일 저녁 일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지금은 숲 연구소라는 곳에서 57기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 정말 숲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또 제 자신이 숲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얻어 나갈지 좀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이게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싶어요. 나의 남은 인생은 숲 해설가로만 살 거야. 또 이건 아니거든요. 저는 계속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을 찾아서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이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의 가치에 주목해야 된다. 보통 기업에서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 마케팅을 할 때 뭐 2030, 뭐 4050, 뭐 시니어 이런 식으로 세대를 구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 경험수집가의 시대라는 책에서는 어느 세대를 공략할지가 아니라 이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의 가치가 뭔지 고민하는 쪽에 살아남는다고 하더라고요. 바로 시대정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그럼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의 가치는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면서 조금 검색도 해봤는데 실제로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. 2025년 문체부 조사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바란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앞질렀다고 해요. 96년도 첫 조사 이후로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.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바란다. 이 응답에 되게 많은 내용이 함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. 공정, 실속, 인정 이런 키워드들이 좀 떠올랐는데 공정하게 실속 있게 그리고 애쓴 만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게 요즘 사람들을 관통하는 흐름이 아닐까? 저 나름대로 좀 그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요즘 정말 취업하기도 어렵고 신입을 뽑아도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중고 신입을 뽑고 그럼 도대체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서 그 어려운 취업의 문을 뚫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인정받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저 또한 밀레니얼 세대인데요. 제 채널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92년생입니다.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MZ 세대를 분석하기 전까지는 저를 그렇게 대상화해서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밀레니얼 세대여도 뭐 대상화해서 지칭해서 야 우리 밀레니얼이야 이렇게 하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대상화되면서 더 뭔가 세대 간의 격차나 분리하는 작업들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세대를 나누고 분류하는 게 어쩌면 좀 어른들의 재미없는 작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. 앞으로는 이런 나이를 베이스로 한 기준 말고 취향과 경험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미 책에서는 그 시대가 오고 있다. 그런 신인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책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. 나는 Z세대를 존중의 세대라고 부른다. Z세대와 존중이 너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책을 쫙 읽고 트레바리 북클럽 모임에서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자의 생각을 들으니까 왜 Z세대를 존중의 세대라고 했는지 좀 와닿았어요. 어쨌든 이 작가님은 Z세대를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새로 출현한 신인류로 표현을 하면서 이게 좋은 점으로 바라봤다는 그 시선이 좀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또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 Z세대의 마음에 맞게 어떻게 좀 잘 꾸려나가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도움이 될 책일 것 같습니다.